자,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오늘은 연기금 수급 관련한 네.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연기금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매수를 해가지고 투자자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네네. 관련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연기금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3월 약세장 이후에 눈에 띄어요. 물론 뭐 비판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얘기도 해요. 연기금이 증시 방어하는 데 쓰여서 되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나름 아니 쌀 때 사면 그 연금 다 나중에 저희 늙고 나면은 저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연기금의 수급 통계가 좀 이렇게 국가지자체 그러니까 합쳐지고 나서 약간 분석하기 어려워졌는데 요즘 어때요? 그게 이제 2018년 12월, 네네.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전에 국가 수급 통계하고 연기금 수급 통계가 합쳐지면서 네. 수급 통계 보시면은 연기금 등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 관련해 가지고 2018년 12월 당시 그때 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연기금이 본인들의 수급 통계를 숨기기 위해서 마치 스텔스 전투기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방해 전파를 쏘는 것처럼 네네. 국가 수급하고 통계를 합친 것으로 그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연기금 수급 통계 어떻게 분석하지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네. 이게 뭐라 그럴까 거대한 브라키오 같은 그 큰 공룡에 입을 덮어주면서 네. 너 숨어 있어라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연기금 중에서 국민연금이 네. 차지하는 비중 거의 한 뭐 90% 이상 되기 때문에 규모 자체도 국민연금의 행보 자체가 숨길 수 없는 규모고요. 네. 그리고 국가 수급하고 합쳤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국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 거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2018년 12월 이전에 국가의 수급 통계를 누적해서 보게 되면요. 연기금의 누적 통계하고 차이점이 큰데 자, 2010년대 연기금의 수급 통계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국가 수급 통계 같은 경우에는 차익 거래가 중심이다 보니까 네. 그냥 제자리를 맴도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단에 이제 파란색 선이 연기금의 누적 매매 추이 그리고 하단에 그냥 거의 직선과 같은 노란 선이 국가 수급 누적 통계였는데요. 자, 저것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연기금의 정체를 큰 숨길 의미는 수가 없겠네요. 예, 의미가 없죠. 그래서 스텔스 기능 뭐 추가했다고 하지만 별 의미가 없어서 연기금 등의 수급 통계는 그대로 그냥 저 같은 연기금이라고 봐도 되겠다. 예, 그대로 국민연금으로 보셔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좋습니다. 그 연기금 등을 그냥 연기금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3월 들어서 그 이후에 연기금 매수가 좀 강화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1, 2월 달 같은 경우만 해도 국민연금, 그러니까 연기금의 매매가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죠. 네네. 오히려 1, 2월 달에는 매도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자산 배분 전략 관련한 국민연금의 중장기 목표 비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자, 국민연금의 중장기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7.3%예요. 네네. 자, 그런데 작년 연말 기준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17.9%였습니다. 네. 자, 소폭이지만 실제 더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미 목표치 이상으로 국내 그렇죠.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요? 예, 예. 네. 그래서 비중을 그래도 조금은 낮춰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1,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좀 소극적이거나 또는 소폭 매도를 보였던 그러한 모습이 지난 1, 2월에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1, 2월 사이의 이야기는 알겠어요. 1, 2월에는 우리가 좀 많이 들고 있어서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목표치가 다 있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행보였다면
3월에는 왜 갑자기 움직였을까요? 예, 3월 이 국민연금이 3월 들어서 갑자기 돌변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분분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뭐 게시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성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뭘 성토해요? 뭐 이제 이게 좀 인위적인 게 아니냐. 네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생각해 보면은 정말 쉽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연금의 중장기 목표 비중이란 거를 언급을 드렸잖아요. 네. 그것은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을 실제 투자해서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국내 주식을 50% 가지고 있고 네. 채권을 50%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국내 주식 시장이 상승했을 때는 그 비중,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져서 일부를 매각해야 될 거고요. 반대로 국내 주식 비중이 국내 주식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네네. 국내 주식을 오히려 더 사야 됩니다. 네네. 이게 이제 리밸런싱, 자산 배분 전략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리밸런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3월 달에 증시 대폭락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아마 제가 추정하기에 3월 폭락 피크치 때는 국내 주식 비중이 10% 초반까지 감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자산 배분 전략의 리밸런싱 관점에서 본다면은 주식을 사야죠. 네. 예, 그거는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3월 달에 국민연금의 연기금의 매수세는 어떻게 보면 당연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2020년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한 4개월 좀 남짓 지났잖아요. 연기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누적 순매수 추이를 한번 볼까요? 예. 그 연기금의 누적 순매매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앞서서 이제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정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주가 지수도 작년 연말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었을 때는 자, 일부 소극적인 매매 내지는 이제 매도가 나왔다가 3월 달에 증시가 폭락장이 나온 뒤부터 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자, 3월 한 달에 거의 한 4조 원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만큼 국내 주식 비중이 떨어졌기 때문에 연기금 입장에서는 매수세를 자연스럽게 자산 배분 전략 관점에서 비중이 낮아졌으니까 다시 좀 높여야 되겠네. 그렇게 판단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이 그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이 국내 주식의 매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금운용본부에 가면 네. 한 달에 한 번씩 그 결산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국민연금의 중장기 목표 비중 17.3%. 네네. 요것을 토대로 해서 좀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주가지수 등락에 따른 국민연금 내의 국내 주식 비중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시청자님들께서도 엑셀이 가능하시면은 누구든지 만드실 수가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또 스텔스 기능을 넣었던 것이겠죠. 자,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기 힘드니까 해오신 거 보여주세요. 그렇죠.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요. 네. 자, 제가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눈에 보시기 쉽게 표로 준비했는데요. 주가지수 1600포인트대부터 해서 2200포인트대까지 시나리오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부족분 내지는 초과분을 적어놨습니다. 보시게 네네. 되면 주가지수가 1600포인트일 때는요. 국민연금이 32조 원대 국내 주식을 추가해야만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죠, 그게. 그렇죠. 가장 오른쪽이죠. 네. 그리고 주가지수 1800포인트일 때는 20조 원 수준, 그리고 2000포인트일 때는 8조 원 수준. 네.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1900포인트 부근인 것을 감안하면은 뭐 거의 한 10조 원대 그러네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지난달에 증시가 대폭락했을 때는 32조 원 규모의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족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매수를 했던 것이고 대신에 이 물량이 한꺼번에 증시에 들어올 경우에는 증시가 요동치고 난리가 나겠죠. 네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4조 원 규모로 조금은 천천히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가더라도
연기금의 매수 여지가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 예. 2천 달성하면 끝 이게 아니라 끝이 아니고 네. 더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2천 달성해도 8조 원 넘게 더 사야 되니까. 예, 대신에 이미 4조 원대 매수를 한 부분이 있어서 네네. 저 대략적인 추정치 8조 원에서 4조 빼면 좀 빼면 그래도 한 4조 정도는 추가적으로 그러네요. 매수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주가지수가 2,100 넘어가면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 표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국민연금이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게 될 경우 우리가 목표치를 5%포인트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근데 그러면 그 17%가 아니라 23%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 또 이게 더 살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단계적으로 줄이고 줄이고 있었어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 비중이 20%를 넘어갔었는데 네네. 그게 단계적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 소형주들 코스닥 종목들이 좀 소외되는 그런 흐름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주가 지수 자체도 좀 무겁게 흘러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증시 하락을 계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5%포인트까지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뒀다라는 것은 그 한 최근 2년 동안에 보여줬던 행보하고는 반대 모습이 나타날 네,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크겠죠. 뉴스를 보고 이 대략 5%포인트 증가한 수준에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주식을 사야 되나 그 부분도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목표 비중을 이제 17.5%에서 플러스 5% 증가한 대략적으로 22%로 증가했을 때 그 상황을 토대로 해서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요. 이거 가슴이 설레일 정도입니다. 엄청난. 그 아래에 있는 주가 지수가 잘 안 보이는데요. 예. 그 아래에 있는 주가 지수를 한번 읊어주세요. 맨 오른쪽에, 제가 읊어드릴게요. 예.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주가 지수 1,600일 때,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이 2,200일 때, 2,200. 네, 그 다음이 2,500일 때. 2,500. 그리고 그 다음이 2,700, 3,000포인트인데요. 이게 처음에 17.3%표하고 조금 틀립니다. 완전 다르네요. 예. 가장 왼쪽 같은 경우 17.3%일 때 2,200포인트를 맥스로 잡았는데요. 네네. 지금은 3,000포인트로 맥스로 잡았어요. 그래야지 나오는 거죠. 이게 네. 이제 계산이 가능하고요. 와. 자, 주가 지수가 1,600포인트일 때 43조 원을 추가 매수해야지만 국내 주식 비중 22%가 맞춰지게 되고요. 네네. 주가 지수 2,200포인트 지금보다 10% 이상 상승해야 되는 위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31조 원. 그리고 2,500포인트일 때는 13조 원. 그리고 2,700포인트 정도 됐을 때 이제 좀 매물을 내놔야 되는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에 코스피 2,700 가도 조금 더 살 수 있다. 약간 이 정도. 그 정도 볼 수 있는데 네네. 대신에 요거는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그렇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낮아졌다고 해서 일시에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연말까지 대략적인 시장 상황을 추정을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매매를 하게 될 거고요. 네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시장이 하락할 때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방어 차원에서의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때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렇게는 시장이 하락할 아니다. 때 조금은 좀 든든하게 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비난들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그럼 시장 하락을 막는 어떤 총알바지가 돼야 되느냐,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그 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뭐 관련해 가지고 한두 해 전에 제가 우연히 국정감사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 봤더니 이제 모 의원님께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위험하게 주식 투자를 하느냐 그런 내용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란 적이 네네. 있었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식 자산을 포함을 해서 자산 배분 전략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요. 자,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리밸런싱 과정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주식 비중을 높이게 되고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식을 낮추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는 간접적인 매수, 시장이 상승할 땐 간접적인 매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저가 매수, 고가 매도가 나타나면서 수익률이 궁극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국민연금의 이러한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한 간접적인 저가 매수 그리고 차후에는 이제 매물을 쏟아낼 텐데 고가 매도 이 부분은 저의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3월부터 좀 공격적인 행보는 아니고 이게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지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내 주식에 대한 목표치를 보아하니까 국민연금은 여전히 좀 사줄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고 국내 예. 시장에 대해서 약간 희망을 가져도 되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추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더 든든한 언덕처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이 매수할 수 있다라는 여지 이게 마치 등 뒤에 든든한 언덕이 있으면 마음이 그래도 기댈 그럼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 정도로 시장을 보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